these days, you and I move your body to the sky. Love the way you shake it down, break it down, move the thing around. Feel it in your bones.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아끼고 모으고 불리는 자산관리 재테크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생활 습관과 현명한 소비를 통해 돈 관리를 야무지게 하는 방법 배워볼 건데요. 방송 들으시면서 재테크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45 유료 문자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면 또 함께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겠습니다. 자산관리사 FLP 컨설팅 최문희 대표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음소거가 잠깐 되어 있었나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화상으로 연결을 했고 지금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분들은 지금 우리 최문희 대표님 얼굴도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야, 일단 최근 재테크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제 주변에도 보면요. 요즘에 다들 울상이에요. 네. 너무 좀 힘들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특히나 그 중심에는 주식시장, 코인 시장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럴 때는 좀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려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지금 뭐 주식, 코인, 거기다가 뭐 부동산까지 자산 가격이 대체적으로 다들 하락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좀 눈여겨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폭락은 위기지만 또 저가 매수의 기회가 또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뭐 FOMC 이제 금리 발표라든가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 뭐 이런 영향들이 주가에 다 반영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요. 시급하게 뭐 당장 결정을 한다 이런 것보다는 주식시장을 조금 예의주시하면서 오히려 현금 자산 여유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 오히려 분할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산시장 많이 하락하셔서 주식시장에 돈 들어가신 분들은 되게 많이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단단히 잡으시고 시장을 또 예의주시하는 그런 어떤 정신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만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이 계좌에 현금이 남아있으면 가만히 두질 못합니다. 네. 현금도 하나의 종목처럼 관리를 하라는 조언을 많이 들었지만 지금 저처럼 이렇게 현금이 없는 분들은 가만두고 봐야 되는 겁니까? 현금이 없으면 일단은 뭐 종잣돈을 갖다 이렇게 조금 모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현금을 일단 뭐 투자는 일단 종잣돈이 모여야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리해서 뭐 대출을 갖다가 산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지양을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특히나 또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게 저가 매수라고 하는데 지금이 과연 그 저가 시점이 맞는가 이거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네. 아무도 판단할 수가 없죠. 지금이 뭐 더 빠진다고 볼 수 있고 바닥이지만 바닥 밑에 뭐 지하실이 있다. 뭐 또 이야기도 하니까요. 그죠? 그래서 뭐 지금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누군가 이렇게 판단을 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계속해서 투자를 적립식으로 해오시는 분들은 여기 흔들리지 말고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이기 때문에 꾸준히 투자를 하는 것들이 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코로나 이후에 막 코스피가 3,300 찍고 이럴 때 들어오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위기를 처음 겪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뭐 아무래도 원리 원칙 같은 거를 세워두고 잘 지키는 게 중요하겠죠. 맞습니다. 특히 이럴 때일수록 원리 원칙이 얼마만큼 중요한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자산 배분, 우리가 투자의 또 대상이라든가 매수 시기를 갖다가 잡는 이런 타이밍 어떤 전략보다는 자산을 어떻게 잘 배분해서 자신의 어떤 재무 목표에 맞춰서 꾸준히 투자를 하는가 이런 것들이 이런 위기의 시장이 올수록 더 빛나는 그런 전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디 이번 위기라고 할 수 있는 이번 시기를 좀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면 앞으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금리 인상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예적금 금리도 인상이 되니까 예금 재테크 시대, 뭐 적금 재테크 이런 것도 가능해질까요? 글쎄요. 금리가 인상되었다고는 하지만 과거처럼 물가 상승률을 커버하고도 자산의 정식을 깨알 수 있을 만큼의 금리라고 보기는 힘들죠. 그리고 과거보다 투자 재산도 훨씬 다양화됐기 때문에요.
대검 재테크 시대가 뭐 부활했다, 뭐 이러기에는 조금 무리인 것 같습니다. 네. 다만 단기 목적 자금이나 비상예비 자금 등 유동성 고려 차원에서 은행 예금 활용하는 것은 좀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정 부분은 가능하지만 뭐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렵다. 그렇습니다. 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네. 자, 그러면 생활 습관 그리고 현명한 소비를 통해서 돈 관리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원칙이 있다면서요. 네. 어떤 여러 원칙입니까? 가지 소비에 대한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는데요. 예. 뭐 대략 크게 뭐 제가 한 3가지 정도만 지금 생각해보고 싶고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은 뭐 배꼽을 잘 보라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배꼽은 뭐죠? 예,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게 이제 각종 할인 혜택이 현혹돼서 할인 금액보다 더 큰 지출을 하는 경우를 예를 드는 건데요. 예. 전형적인 제가 휴대폰 통신비 할인과 연동되는 카드 사용입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있죠. 예, 맞죠. 그래서 30만 원 이상 쓰면 뭐 10,000원 할인해 준다 이런 거. 맞습니다. 예. 그래서 특정 카드를 일정 금액 이상 쓸 경우에 휴대폰 할인해 주는데요. 그러면 할인받기 위해서 미리 카드 사용 금액을 맞추는 경우들이 많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불필요한 소비가 또 있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할인에 현혹되는 것보다는 본인 통신 스타일을 잘 알아서 꼭 필요한 기능만 쓰는 요금제를 선택하는 그런 야무심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배꼽을 잘 보라. 네,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찔리네요. 저도 이제 비슷하거든요. 네. 아예 30만 원은 어쨌든 쓰는 거니까 할인 받고 쓰면 좋지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이제 또 한두 개가 아니면 나중에는 과소비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다가 정작 필요한 돈은 또 그 카드를 또 쓰게 되거든요. 그래도 미리 금액을 맞춰놨다가 또 예상했던 것보다 또 오버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죠. 이거 첫 번째 원칙부터 가슴이 좀 찔리는데 어떤 원칙들이 더 있나요? 긴장하고 듣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많이 바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체료, 공과금이라든가 납부 시기도 조금 놓쳐서 불필요한 비용 부담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좀 왜곡된 절약 정신을 가진 분들 계세요. 너무 지나치다 보면 절약 정신이요? 네네. 뭐 절약 정신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뭐 받을 돈은 최대한 빨리, 줄 돈은 최대한 늦게 뭐 이런 신조를 갖고 계신 분들이죠. 이러다 보면 이제 돈을 꼭 가지고 있다가 보면 납부기한을 넘기는 경우 가끔 봅니다. 이런 경우 연체료가 붙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미루는 것들이 일종의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심리적 요인이 크기 때문에 생각만으로는 교정이 쉽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심리치료적 기법이 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심리치료까지요? 어떤 뭐냐면 인지행동적 심리치료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냐면 생각과 행동을 같이 바꾸는 건데 생각만으로는 되지 않으니까 생각의 판단에 의해서 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행동을 옮길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인데 전형적인 대표적인 치료법이 자동이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들이죠. 그렇게 해서 판단하지 말고 정해진 시간에 자동적으로 지출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들이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그 미루는 습관을 고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 좋습니다. 아마 얘기 들으시면서 뜨끔뜨끔 하신 분들도 조금씩 계실 것 같은데 자, 재테크 관련 원칙들 살펴보고 있고요. 우리 청취자분들 가운데에서도 재테크 관련 궁금증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45로 문자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뭡니까? 세 번째는 10% 할인율을 잘 챙기자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어디서 그런 할인을 해주나요? 할인된 뭐 것들이 많이 있는데 10%이라면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지역 상품권입니다. 지역 상품 같은 경우 구매할 때는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가지고 계시죠? 자동차 보유하시는 분은 매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되는데요. 1년간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를 지금 1월에 납부하면, 지금 1월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1월 31일이 휴일이기 때문에 2월 3일까지 납부하시면 되는데요. 그렇게 하면 2월분부터 납부세액의 10%를 할인해 줍니다. 1년치를 미리 1월에 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시죠. 아닙니다. 2월 3일까지라고 하셨죠? 1월 31일이 아니고. 1월 30일이 휴일이기 때문에 2월 3일까지 이제 올해는 연장이 되는 거죠. 어떻게 신고하면 됩니까? 납부하면 됩니까? 읍면동 주민센터나 위택스를 통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1월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이 또한 또 미루는 습관 때문에 놓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죠. 예. 네, 그래서 3월이나 6월에 또 신고 납부하시는 기회가 있는데요. 대신 이제 할인폭은 이제 줄어들어서 3월에는 이제 7.5%, 그다음에 6월에 납부하시면 할인폭이 5%로 줄어들게 됩니다. 아, 10%를 다 받진 못하지만 3월이나 6월에 신고해도 할인폭이 들어가긴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아끼고 줄이고 이런 거 말고 네. 실질적으로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혹시? 그렇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아마 작년에 연말정산 하시면서 예. 그 세액공제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챙겼을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제 환급받을 수 있는 상품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IRP나 연금저축을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IRP나 연금저축 가입하시면 상품 자체 수익률도 있지만 소득금액 연령에 따라서 올해까지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연금저축에 대해서 최대 200만 원까지 더 세액공제 혜택을 주거든요. 그래서 IRP와 연금저축을 합쳐서 최고 900만 원까지 연납입금의 10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세액공제 규모는 소득 규모에 따라서 5,5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초과했을 경우에는 13.2%, 5,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16.5%죠. 그러면 상품의 수익률 외에 별도의 추가 수익률이 또 생길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다만 유의할 점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반드시 수령하셔야 되고요. 예. 납입 중이거나 만기 시에 일시금으로 찾아가시면 네. 원금과 이자 전체에 대해서 16.5%의 기타 소득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그걸 좀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연금에 대한 상품으로 활용하셔야 되고요. 예. 그렇지 않으면 기타 소득세 때문에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본인의 재정 상황이라던가 뭐 이렇게 투자 다른 곳들 자금 흐름에 따라서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야무진 돈 관리 위해서는 현명한 소비도 중요하잖아요. 네. 현명한 소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현명하다 말은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합리적이다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현명한 소비를 하려고 하면 이제 첫 번째 지침은 자신이 현명하다, 즉 합리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보통 우리 전통 경제학에서는 경제 주체인 인간을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시장에서 초과 수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생기지 않고 모두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계산이 딱 맞아떨어지게끔 선택한다. 이렇게 이론의 바탕을 해서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근데 실제로 현실은 어떤가요? 많은 사람들이 충동 구매하고. 그렇죠. 그렇죠? 주식시장은 어떻습니까?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고 하는데 반대로 어때요? 지금 같은 경우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때는 또 참고 있다가 어떻습니까? 시장이 한참 올라가서 어깨에서 사고 무릎에서 파는 그러고 나서 애꿎은 주식시장을 또 원망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죠. 자, 이렇게 뒤늦게 후회를 하는 사람도 막상 결정했을 때는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자신을 믿고 과감하게 행동에 옮겼겠죠. 그런데 현명한 소비를 위한 첫 번째 지침은 나는 늘 합리적이지는 않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뭔가 약간 오늘 혼나는 시간 같은데요. 아, 그런가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늘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행동 경제학이 최근 대세고요. 실제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는 행동 경제학자들이 가르치면 그런다고 있습니다. 4156님께서도 우리 남편 들으면 뜨끔하겠는데요. 네, 그러신가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은 감정적인 그런 소비라던가 행동을 줄이기 위한 방법은 없을까요? 가장 기본은 예산을 수립하는 거죠. 뭐 국가나 기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 예산 같은 경우는 이제 가계부 예산 수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예산 수립할 때는 이제 수입 한도 내에서 지출을 잡죠. 그렇죠. 예산을 수립할 당시에는요. 그런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잘 안 지켜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할부의 노예가 되죠. 그래서 근데 왜 그러냐 이렇게 보면 대부분의 예상 지출을 총액으로만 적으시더라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예산 수립시 보면 이제 총액으로 대략 이달에 얼마 쓰겠다, 수입에 몇 퍼센트 쓰겠다 되는데 예. 그렇게 하다 보면은 충분 구매자가 나갈 수가 없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항목별로 작성을 하셔야 된다. 항목별로.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자신의 소비 패턴을 잘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부분들을 조절할 수 있는지, 또 어떤 특정한 항목을 내가 많이 쓰는지 판단할 수 있겠죠. 예. 저희가 이렇게 재테크 관련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앞서서 이제 금리 말씀도 해 주셨잖아요. 네. 1102님께서는 그 네. 아파트 대출을 2년 전에 변동금리로 받았는데 고정금리로 갈아타야 하는지 아마 이제 네. 금리가 계속 인상되니까 이런 예.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역시 이 역시 금리에 대한 예측 때문인 것 같은데요. 근데 대출 상품 갈아탈 때는 금리도 금리지만 중도 상환수 수수료를 고려해야겠죠. 예, 그래서 대부분 변동금리 대출 상품은 중도 상환수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예. 대출 상품 전환에 실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 상환 조건 등을 잘 따져보시고 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이거 금리 인상이 어디까지 되느냐도 누구도 정답을 말해줄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를 좀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7987님은 재테크에서는 티끌모아 티끌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역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 재밌는 질문이시네요. 예, 투자 기간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이제 오프닝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제대로 된 투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목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모든 목돈의 시작은 티끌에서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그래서 너무 크게 욕심을 내지 마시고요. 얼마간의 종잣돈이 모기 전까지는 아끼고 저축하는 습관부터 좀 길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돈부터 습관이 잘 들어야 큰 돈이 생겼을 때도 잘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그리고 1204 청취자분께서는 우리 대표님이 이전에 했던 인터뷰를 기억을 하시나 봐요.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후 준비와 관련해서 국민연금을 1순위로 준비해야 했다고 말씀하셨던 게 기억납니다. 그래서 지역 가입자로 납입을 하고 있는데 요즘 들어서 국민연금 나중에는 받기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역 가입자를 계속 유지하는 게 좋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라고 물어보십니다. 예, 뭐 심각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국민연금 유지하시는 게 일단 옳다고 봅니다. 예. 일단은 뭐 국민연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의 정보라고 한다면 전국이 다른 사회 시스템이라는 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나라 분들은 이제 국민연금을 이제 자기가 적립한 돈을 찾아가는 저축 개념으로 좀 생각하시는데요. 예. 실제로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어떻습니까? 국민연금이 다 고갈된 나라들이 많습니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공적연금 제도는 다음 세대가 이전 세대를 부양하는 개념이죠. 예. 부양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세금 개념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연금 기금들이 많이 쌓여 있다 보니까 자기가 낸 돈을 자기가 찾아가는 저축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점점 우리나라도 이렇게 고령화 사회가 되고 이제 연금 수령자가 많아지면 연금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라든가 사고방식들도 굉장히 많이 바뀌실 거예요. 그래서 국민연금은 이왕 가입하신 것 꼭 유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국민연금의 최고의 장점은 무엇보다 종신, 평생토록 지급하고 물가 상승률을 인상해서 반영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반드시 가입하시고 잘 가입하신 것 같습니다. 늘 이렇게 어둡게 전망 나오는 거 보면 그 앞에 단서가 달리긴 하더라고요. 개혁이 없으면 뭐 그럴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예, 1204님께는 유지하라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판단은 네. 청취자분께서 하셔야겠지만요.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테크 관련 이야기 또 상담까지 나눠봤습니다. FLP 컨설팅 최문희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